성공하는 PMO의 이석주 교수입니다. 오늘은 그 인트로에 의해서 첫 번째 시간이 되는데 오늘은 VMRW라는 그러한 성공 방정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인트로에서 이미 제가 이 실무와 프로젝트 관리의 그 갭의 문제점을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러한 문제 대신에 이제 성공 방정식 레이어를 만들면 실제 그 현장에 문제가 발생되면 그 문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요거와 관련되어 있는 프로젝트 관리의 프로세스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제 성공 방정식이 되겠죠. 그러한 것을 부르면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그 구체적인 이해가 없이도 이러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가 설명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번 시간에 또 성공하는 문화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문화는 한마디로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문화가 아니라 실패의 문화다라고 이미 한 바 있고요. 이제 오늘 VMRW가 지향하는 바는 조용히 해결하는 문화, 이거를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서는 가시화하는 문화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 중에서 특히 우리 같은 경우 이제 요구사항에 대해서 이걸 프로젝트 초기에 빨리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VMRW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또 제가 테마 2에서 이미 설명했듯이 그 잘못 사용되고 있는 프로젝트 관리 사례 그 11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VMRW는 이 중에서 요구사항과 WBS의 문제, 매핑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고반에 그 집중되는 엄청난 변경, 대부분이 요구사항 변경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공 방정식 VMRW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공 방정식에는 뭐 일전에 얘기했듯이 8개의 이제 성공 방정식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오늘 저희가 해야 될 내용은 VMRW입니다. 정확하게 Visualize and Mapping Requirement and Works라고 그래가지고 그 실질적으로 요구사항은 고객이 내는 거고 이 works는 이제 수행사가 그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작업이 되겠는데 이러한 부분을 빨리 조기에 가시화하고 이게 맞는지 하나하나 매핑을 하는 그러한 단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7개의 성공 방정식이 있는데 앞으로 매 시간마다 한 개씩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성공 방정식 1번은 VMRW고 우리말로 하면 그냥 구체적인 내용은 요구사항 가시화와 매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Visualize and Mapping, Requirement and Works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 VMRW의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고객이 서술한 모든 요구사항, RFP가 되겠죠. 이러한 부분을 수행사가 이행 가능하도록 WBS로 체계화하여 가시화한 다음 최종적으로 요구사항과 웍을 매핑하여서 그 요구사항이 누락되지 않고 또 웍이 누락되지 않거나 필요 없는 일들이 추가되지 않게끔 해서 매핑해서 확인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요. VMRW의 이제 적용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아무래도 이제 착수 시기 처음에는 이해관계자라든가 여러 가지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고 그게 어느 정도 발주자와 수주자 사이에서 정리가 되면 착수가 끝나는 시점에서 계획이 수립되는 그 초기에 이러한 부분을 빨리 우리가 적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VMRW의 내용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게 프로젝트의 범위라는 내용인데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고객의 요구사항을 다 모아놓은 것이 고객이 원하는 프로젝트의 범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수행사일 경우에는 그 수행사가 해야 될 웍을 정의한 다음 이 웍을 다 하면 프로젝트가 끝나는 걸로 해서 수행사 입장에서의 프로젝트의 범위는 웍이 되겠죠.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 이 고객의 요구사항과 수행사의 웍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넘어가요. 그 이유는 보이지 않는 프로젝트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떤 관행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누이가 좋고 매부가 좋은 식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조기에 해결되지 않으면 그 앞서서 제가 설명했듯이 그 엄청나게 많은 요구사항에 대한 변경이 프로젝트 후반에 이루어지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정식의 내용을 정리를 했는데 고객의 요구사항을 다 합한 거, 그 다음에 수행사가 하는 일을 이제 다 수행사가 이제 이 일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정의를 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수행사가 이제 이 정의에 의해서 직접 해야 될 활동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다 맞춰 놓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고객이 정하는 그 프로젝트의 범위는 요구사항의 합, 그 다음에 수행사의 입장에서 고객이 정하는 그 수행사가 정하는 범위의 합은 바로 이 웍의 합. 실제 프로젝트의 그 수행사의 현장에서 진짜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액티비티의 합이 바로 프로젝트의 범위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제 이러한 부분을 이제 대충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프로젝트에 대한 성공이 어렵죠. 그래서 VMRW는 그래서 고객이 정의했던 요구사항과 그 다음에 수행사가 정의한 그 모든 작업에 대한 부분이 이 요구사항이 이 수행하는 작업으로 되는지 이러한 식으로 하나하나씩 이 매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게 완성이 되면 요걸 근거로 우리가 이제 WBS를 우리가 작성을 해서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이 다시 말해서 요구사항과 웍에 대한 부분이 맞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 그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실제 수행하는 프로세스로 보면 그 이제 그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보면 여기 지금 색깔로 보여지는 요거는 ISO 21500이 정의하고 또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그런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을 표시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 PMO라고 한 거는 이러한 VMRW를 수행할 때 PMO가 해야 될 일들을 정의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쪽 박스에 있는 거는 여기 요구사항 검토가 주로 어떤 내용이고 또 성공하는 PMO 그 책 안에는 요구사항 검토를 할 때 필요한 인풋이 뭐냐. 예를 든다면 이해관계자 확인에 대했던 부분, 그 다음에 착수계 쪽에서 들어온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인풋이 되고, 이제 아웃풋이 검토한 결과가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범위 정의 쪽에서 정리되는 그런 구도로 갔는데, 이러한 전체적인 인풋, 아웃풋까지 이제 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하나 프로세스마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PMO가 이렇게 이 6개의 이제 그 추가 프로세스에 의해서 VMRW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점검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고객사가 정의하는 범위 정의, 그 다음에 수행사가 만드는 WBS 작성, 그 다음에 PMO가 과연 이 요구사항과 W가 그 웍이죠. 웍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매핑하고 이제 제대로 됐다 그러면 우리가 웍 패키지를 설정하고 그러면서 WBS와 WBS 딕셔너리를 확정하는 그러한 작업을 하는 거로 이렇게 VMRW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산출물로는 우리가 범위 기술서, 이제 통상적으로 공공 부분에서는 과업 지시서라고 부르는 거고,
WBS, 이거 작업 분류 체계라고 부르는 건데, 예. 그래서 얘와 얘가 분명히 매핑이 되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해주는 매핑 확인서가 바로 VMRW의 산출물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VMRW에 대한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VMRW가 프로젝트의 성공률을 얼마나 올릴 수 있느냐? 우리가 이미 그 앞에 유튜브에서 개인의 경험과 직관으로 프로젝트를 할 경우, 아무 생각 없이 프로젝트를 할 경우 프로젝트의 성공률이 25%라고 스탠디시 그룹의 자료를 이용해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VMRW 방정식을 이행을 할 경우 성공률 20%가 추가되죠. 그래서 프로젝트의 성공률이 이제 45%가 되는 건데, 저희가 이렇게 그 프로젝트의 성공 방정식을 이렇게 다 이행하면서 완전한 프로젝트의 성공률을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VMRW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